그런데 득표를 보면은 49.42%로 생각보다는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뭔 소리냐,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과 부동산. 아마도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주식이 유리할지 아니면 부동산이 유리할지 한번 간단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지금 증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스피는 3100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코스피 월봉인데요. 코로나 때 그때 생각하면 거의 1년 내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2달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봐줘야 2달 올랐는데 여기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더 쭉쭉 올라가면 진짜 4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죠. 자, 물론 이 와중에 부동산도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죠. 서울 아파트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런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 둘 다 미칠 듯한 상승세를 최근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산 전부 다 쭉쭉 오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데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지금 더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주식이 더 좋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좋게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죠. 바로 이재명 정부.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자, 이거는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정권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100% 상승, 노무현 정부 100% 상승,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10% 20% 상승, 문재인 정부는 100% 상승,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20%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낌 올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이 확실히 좋았군요,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집권했네, 그러면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미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당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그런데 득표를 보면은 49.42%로 생각보다는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뭔 소리냐,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대선은 평소처럼 이러한 대선이 아니라 무슨 이벤트 이후에 나타난 대선이었죠? 맞습니다. 탄핵 후에 이뤄진 대선이죠. 출구조사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을 때는 당연히 과반 아니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탄핵 후에 바로 이뤄진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탄핵 버프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모두가 좀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혹시나 여기서 좀 떨어지면 다시 또 역전당할 수도 있겠다.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긴 했지만 그때까지 지지율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급등이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동산이 오르는 거랑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하고 봤더니, 자, 실제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출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20대 30대 40대의 표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아래쪽이 2025년 대선 결과인데요. 40대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무려 72%나 됩니다. 압도적이죠. 확실히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는 민주당 쪽이 몰표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0대, 20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 다 1등을 차지하긴 했지만 72%에서 47%로 줄었고요. 그리고 20대는 41%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젊은 층을 조금 더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젊은 층은 뭐가 없죠? 맞습니다. 집이 없죠. 집이 없어요. 당연히 집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 반면 이제 40대부터는 집이 있는 세대라고도 당연히 말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집값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진짜 괜찮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물론 눈이 좀 높긴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거의 한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나 살까 말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뭐 10% 20%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표를 좀 가져오기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부동산 급등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죽이기 정책만 꺼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이게 제대로 안 통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죽이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역풍을 더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꺼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 유동성의 힘이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돈이 몰리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면은 부동산은 자연히 조금 상승률이 더뎌질 수 있고, 그 반면 이제 다른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산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하호 웃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코스피 5000이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실제로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을 무조건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돈, 그리고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갈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최근 한 달간 너무나도 크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 부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글로벌 경기 위기가 온다거나 코로나가 터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상황이 안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도 좋고 타이밍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타이밍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마침 금리 인하 시기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달러 약세 시기라는 것도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앞으로 예상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지난달에 나왔던 이야기만 봐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는 점진적으로 더 낮아질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건데요. 자, 일단 위쪽에 최근 한 40년 정도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주기로 달러가 쭉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는 떨어질 차례다,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한번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가 이제 달러가 쭉 떨어질 때 코스피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 들어서 달러가 쭉 떨어질 때 코스피가 미치도록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1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전부 다 2배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2000에서 출발했고, 야 이거 혹시 4000 가는 거 아니야?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전략을 냈는데 그 전략도 정말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요즘 이제 기르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이재명 정부 요직의 AI 기술자들 전면 배치, 말 그대로 AI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쪽에다가 좀 힘을 쏟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르분들 AI 하면 뭐죠? 맞습니다. 성장주죠. 성장주. 자, 그렇다면 AI에 힘을 주는 거랑 이제 뭐 증시가 오르는 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네이버, 카카오 많이 급등했죠. 그런데 기르분들, 우리가 네이버랑 카카오 투자할 때 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퍼가 66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코로나 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퍼 66?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장주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아유 뭐 더 올라도 돼 성장주니까 이런 말이 통용되는 섹터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미는 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동차 산업을 밀겠어요, 반도체를 밀겠어요, 혹은 뭐 은행 같은 걸 밀겠어요, 이렇게도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항상 펄을 가져와가지고 이 정도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장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상단이 열려있다는 게 많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순히 AI, 뭐 네카오랑 뭐 AI 관련주 얘네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AI가 붙어버리면 모든 산업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뭐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반도체, 뭐 당연하겠죠. AI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리레이팅 가능하죠. 그리고 로봇, 이건 뭐 당연히 새로운 우리나라 먹거리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 만드는 자동차든 이제 자동차 산업도 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또 고민을 해볼 만한 상황이겠죠. 아직까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바이오도 충분히 AI가 붙을 만한 사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넓게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AI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 전부 다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도 좋고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올리려는 이유가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 더 오른다, 충분히 4천 그리고 진짜로 5천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 이건 아닙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돈이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화랑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시각인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 이번에 진짜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우리 모두 꼭꼭꼭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